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무의 이영호입니다. 저번 영상에는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법인화가 좋을까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해서 법인화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법인화를 해야 되는 시점, 지금 나는 집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하나나 두 개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나 두 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화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굳이 나는 법인이면 매년 최소한 7만원씩 내고 회사 운영 비용이 드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크게 하지 않는데 꼭 법인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게 나은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 법인화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화를 하게 되는 이유는 세금의 절세를 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로 이것저것 써가지고 소득세를 최대한,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 재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하는데, 이게 개인으로 지금 내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없는데 굳이 법인화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인화를 해야 될 타이밍이 언젠지를 절세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 화면이 나오는데, 우선 이게 지금 뭐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당신이 셀러리맨의 오야상인지, 셀러리맨이면서 집을 갖고 있는 주인인지, 아니면 전업 오야상인지, 그러니까 전업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인지로 우선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선 왼쪽에 전업 주인일 경우는 연간 부동산 소득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걸 해서, 거기서 왼쪽에 개인이고 오른쪽에 법인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330만원 이하의 경우는 개인이 괜찮고요, 330만원 이상의 경우는 법인화하는 게 낫고요. 요거는 지금 또 이 화면에 나오는데, 요 시점이 지금 왼쪽 핑크색이 개인이고 오른쪽 보라색이 법인세 등을 내는데, 왼쪽의 소득세가 330만원까지가 20%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400만원까지가 21%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까지 하면 20%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를 내는 게 더 절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인으로만 했었을 때, 이게 330만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법인세를 내는 게 더 절세가 되기 때문에 전업으로 그 야직만 받는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33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화면으로 가서 사라리만 오야상일 경우, 사라리만 오야상은 뭐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집을 갖고 있으면서, 셀러리맨, 그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집을 갖고서 그 집에서 월세 수입을 받는 사람일 경우, 이랬을 때는 연간 급여 소득이 900만원 이하일지 900만원 이상일지, 우선 다시 그 소득세를 보시면 요 화면에 보시면 소득세가 900만원까지는 33%입니다. 개인으로 했었을 때. 그런데 800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같은 경우는 오른쪽 800만원 이상이 되면 33%입니다. 그러니까 900만원 이하일지, 900만원일 때가 법인세와 소득세가 같기 때문에 900만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상이 될 때와 이하이 될 때로 갈립니다. 그래서 9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확실하게 한마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고려해야 될 것들은 900만 원 이하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연간 급여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관한 감가상각 비용이라든가 동산 소유에 관한 확인, 감가상각의 기간, 요런 모든 비용들을 검토해서 계산해서 자기가 법인세를 내는 게 유리한지 소득세를 내는 게 유리한지를 확인해보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고, 자, 연간 급여소득하고 부동산 소득으로 900만원 이상이 됐을 때, 소유하고, 여기서 또 두 개로 나뉘는데,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회계상으로 적자가 났을 때와 흑자가 났을 때, 적자가 났을 때는 개인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흑자가 났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화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 요렇게 해서 언제 법인화를 해야 되는지 세금을 기준으로, 절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물론 여기서 저번 영상에도 얘기 드렸듯이 그 개인으로 하게 되는 것보다 법인으로 하는 게 융자를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주 매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으로 했을 경우는 5년 이내에 매매하게 되면 세금의 양도 차익의 40%, 양도 차익이 뭐냐면, 내가 이거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 이거 감가상각이 또 들어가는데 감가상각 빼고 간단하게 얘기 드려서, 내가 1000만원 주고 샀던 거를 감가상각 빼고요, 1000만원 주고 샀던 거를 1500만원에 팔았을 때는 5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이 5년 이내에 판매했을 경우는 40%, 그래서 200만원을 양도소득을 내야 되고요, 5년 이후로 팔았을 경우는 20% 정도, 그래서 100만원 정도가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인의 경우는 요게 없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없어지는 케이스는 그 업자가 탁견업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격을 갖고 있는 허가받은 업체여야지 그게 없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법인으로서의 또 하나의 특혜고요. 장점이고요. 특혜라기보다도.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매매 시점이 뭐 1년 사가지고 1년 후에 올라가지고 팔았다, 뭐 이런 케이스가 그런 40%, 20%의 그 양도소득세에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세, 법인세는 결국 내야 됩니다. 그 총 이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법인의 영업행위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에 관련돼서 생각할 경우, 요게 또 이제 유리한 점의 하나인데, 우선 오늘 영상은 세금, 절세에 대한 목적으로 법인화를 할지 개인으로 하는 게 나을지, 만약에 법인화를 하게 되면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또 다른 영상 있으면 만들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